여러분, 지금부터 상상해보세요. 지구 반대편까지 0.1초 만에 뛰어갈 수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카메라 앞에 계신 여러분의 눈이 반짝이기 시작했죠? 그렇다면 잘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빛보다 빠른 여행의 세계에 뛰어들 겁니다. 빛의 속도는 초당 2억 9,579만 2,458m, 시속 10억 8,000km예요. 그런데 이게 느리다니 믿기 힘드시죠? 그럼 준비됐나요? 지금부터 초광속 세계로 휙! 첫 번째 질문, 과연 빛보다 빠른 게 가능할까요? 일단 과학자들은 고개를 갸웃거립니다. 왜냐고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빛의 속도는 절대 넘을 수 없다 하고 못 박았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제가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외치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양자물리학과 가상입자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헤어네얼링 효과라는 걸 아시나요? 전자는 마법처럼 벽을 뚫고 지나가요. 이걸 응용하면 빛보다 빠른 이동이 수학적으로 가능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능과 현실 사이에는 은하수만큼이나 큰 차이가 있죠. 하지만 가정은 자유니까요. 더 확장해 볼까요? 실제로 CERN에서는 뉴트리노니 빛보다 빠르게 이동했다는 측정 오류로 세상이 떠들썩했던 적이 있어요. 오류였지만 그만큼 사람들이 간절히 원한다는 뜻 아닐까요? 그럼 본격적으로 빛보다 빠른 여행이 상용화됐다 가정해 봅시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남극 아침 러닝 어때? 라고 친구에게 문자를 보내면 0.1초 뒤 두 사람 모두 남극에 서 있겠죠. 출근? 그게 뭔가요? 회사는 물론 학교도 출근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지워야 합니다. 대신 동시 접속이라는 말이 생겨요. 도시락 싸는 일도 사라집니다. 점심시간에 부모님이 집밥 먹고 와 하고 0.1초 만에 아들, 딸을 데려다 식탁에 앉히면 되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뭔가 이상한 냄새가 나지 않나요? 네, 바로 지역이라는 개념이 붕괴되는 겁니다. 서울, 부산, 뉴욕, 파리가 모두 같은 공간처럼 느껴지죠? 결국 집값은 어떻게 될까요? 역삼동지구촌 어디나라는 공식이 성립되면 집값은 더 이상 위치가 아니라 스토리로 책정됩니다. 유명인이 살았던 집이 수십억이 되는 시기죠. 빛보다 빠르면 시간여행도 가능하다는 말 들어보셨죠? 맞습니다. 상대론적으로 과거 혹은 미래로 뛰어들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지구에서 2024년 달에 계신 친구에게 빛보다 빠르게 날아가면 지구 시간이 느리게 흐르니까 미래 지구로 돌아온 느낌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문제 발생. 과거로 가서 엄마 아빠를 만나면 생기는 패러독스 아시죠? 바로 할아버지 역설입니다. 그래서 미래 정부는 타임투어 가이드라인을 발표해요. 과거 여행은 신청제, 승인 후 3분 체류만 가능하다는 규칙 말이죠. 결국 우리 엄마 첫사랑 찾아가기와 같은 현실 예능이 생겨납니다. 시청률은 당연히 초대박, 댓글창에는 저도 신청하고 싶어요가 도배되겠죠. 빛보다 빠른 여행은 항공산업을 단숨에 붕괴시킵니다. 대한항공, 아시아나는 눈 깜짝할 사이에 존재 이유를 잃죠. 대신 순간이동 장비 렌탈이라는 새로운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합니다. 월 구독료 99,000원으로 월드 프리패스를 누리는 세상이에요. 물류는 그야말로 혁명이죠. 아마존 프라임도 2시간 배송이라 자랑했는데 이젠 0.1초 배송이 표준입니다. 결국 재고라는 개념도 사라집니다. 공장에서 찍어낸 물건이 소비자 손에 바로 도착하니까요. 배송비라는 단어도 사라지죠. 그런데 돈은 어떻게 돌아갈까요? 화폐도 실시간으로 순간이동하면 위조가 너무 쉬워집니다. 그래서 퀀텀 화폐라는 새로운 결제 시스템이 등장해요. 퀀텀 화폐는 일종의 양자 서명으로
복제가 불가능합니다. 이 덕분에 블록체인도 뒷전으로 밀려나고 말죠. 이제 연애 얘기를 해볼까요? 장거리 연애라는 단어는 완전히 사라집니다. 서울 뉴욕 커플도 마치 같은 동네 사는 느낌이에요. 하지만 새로운 고민이 생깁니다. 우리 집까지 걸어서 5분이라는 달콤한 멘트가 의미를 잃는 거죠. 대신 당신과의 양자 연결 상태가 99.9% 안정적이에요 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이별도 과거와 다릅니다. 헤어지면 지구 반대편으로 이동 금지를 신청할 수 있어요. 실제로 헤어진 연인이 0.1초마다 튀어나오면 어떡하죠? 그래서 법원에는 양자 거리 제한 명령이라는 게 생깁니다. 100km 이상 양자 이동만 가능하다는 판결이 내려지죠. 결혼식도 달라집니다. 예식장 그런 거 없어요. 친구들에게 3시 정각에 아프리카 사파리로 문자 한 통이면 끝. 코끼리 뒤에서 결혼 맹세하면 멋지지 않을까요? 이제 무서운 이야기를 해볼까요? 빛보다 빠른 이동이 테러에 이용된다면 어떨까요? 0.1초 만에 백악관 안으로 침투하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국가 간 국경은 사실상 사라집니다. 따라서 군대도 양자 방패라는 개념으로 재편되어 전 세계가 실시간 방어 네트워크로 연결되죠. 핵무기 운반도 문제입니다. ICBM이 더 이상 필요 없어지니까 휴대용 핵장치를 가지고 순간이동하면 어떡하죠? 그래서 양자 탐지기가 모든 공공장소에 설치됩니다. 결국 국제법은 순간이동 단령 1km 이내 무기 반입 금지라는 조항을 추가합니다. 위반하면 즉시 지구 반대편 감옥으로 순간이동되죠. 그래도 걱정되시죠? 그럴 수밖에요. 기술은 언제나 양면성을 가지니까. 하지만 그걸 막는 방법도 기술로 찾아내겠죠. 이제 재미있는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빛보다 빠른 여행이 가능하면 전 세계 언어가 하루 아침에 하나로 통일될까요? 아니요, 반대로 더 다양해집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 그 자리에서야 비로소 느껴지는 감정이 있으니까요. 파리에서 먹는 크로와상 맛은 파리에 와야 제맛이죠. 결국 리얼타임 번역 이어폰이 필수품이 됩니다. 한국어로 말하면 0.1초 만에 상대방 귀에는 스페인어로, 내 귀에는 한국어로 들려주는 시기예요. 그런데도 놀라운 건 유행어는 여전히 로컬에서 탄생한다는 점입니다. 쩐다라는 말이 갑자기 남극 퀴즈에서 퍼지는데 3초 만에 전 세계가 따라 말하죠. 음악도 변합니다. 라이브 공연장이 사라지는 대신 지구 단위 콘서트가 생겨요. 뉴욕에서 노래하면 관객이 지구 곳곳에서 0.1초 만에 모이죠. 스포츠도 재편됩니다. 월드컵은 더 이상 4년에 한 번이 아니라 매일 열립니다. 그냥 오후 7시면 전 세계가 한 경기장에 모이는 거예요. 환경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비행기가 사라지니까 이산화탄소 배출이 급감합니다. 하지만 전력 소비는 폭발적으로 늘어나죠. 순간이동 장비가 초전도 체제를 유지하려면 엄청난 전기가 필요합니다. 결국 전 세계가 24시간 태양광 풍력으로 가동되는 시대가 열립니다. 야생동물도 혼란에 빠집니다. 아프리카 사파리에서 하루 3번씩 관광객이 순간이동으로 몰려오면 사자도 스트레스를 받겠죠. 그래서 생태보호, 포로 구역은 양자 차단막으로 둘러쌉니다. 마치 디스토피아 영화처럼 들리지만 현실이 될 수도 있어요. 결국 인류는 선택을 강요받습니다. 편리함과 자연, 둘 중 하나를 포기할 수는 없으니까요. 대신 지속 가능한 순간이동이라는 새로운 과제를 풀어야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돌아와 봅시다. 빛보다 빠른 여행이 가능해지면 우리는 정말 행복해질까요? 인간은 원하는 곳에 가면 또 다른 욕망을 품기 마련이며 남극도 식상한데 달은 어때? 라고 말하기 시작하죠.
게다가 그리움이라는 감정이 사라집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어도 0.1초면 되니까 설렘이 반감되죠?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느린 여행을 선택합니다. 기차 타고 3일 걸리는 여행이 새로운 힐링 코스가 되는 거예요. 결국 가장 큰 변화는 우리의 마음가짐입니다. 어디든 갈 수 있지만 정작 머물고 싶은 곳은 내 마음속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여러분, 지금까지 상상의 나라를 펼쳐봤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면서 정말 그런 세상이면 좋을까? 혹은 무서운데? 라고 느끼셨나요? 그런 감정이 드신다면 그게 바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여전히 감정과 고민으로 살아가는 존재니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빛보다 빠른 여행이 현실이 되면 가장 먼저 어디로 가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그리고 혹시 이 세계관으로 웹소설 써보고 싶으신 분들도 계시면 같이 프로젝트 해봐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의 순간이동, 알림 설정은 미래로 가는 티켓. 지금까지 빛보다 빠른 여행이 가능하다면 벌어질 일이었습니다. 여러분과 다음 영상에서 만날 때까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빛보다 빠른 상상을 계속해주세요.